네. 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거 네, 계속 이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처음 네. 오셨죠? 아, 처음인가요? 여기. 저는 몇 번 많이 아, 그래요? 저도 휴먼부고 한번 열람을 했었어요. 아니, 저도 휴먼북이라서 아, 어떤 분야로? 글쓰기랑 봉사활동. 아, 그럼 몇 번 열람을 당한 거예요? 네, 저도 열람도 하고 저도 여기서 오, 행사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예, 저는 처음이에요. 예, 고맙습니다. 예, 차 드시면서, 예. 질문은 제가 네네. 네, 이제. 이제부터는 실제적으로 이제 휴먼국가의 대화가 진행되는 거니까요. 좀 전에 일상 대화 하시는 거 연결하셔도 되고, 이제 독자님께서 궁금하셨던 사항이 있으셨잖아요. 그거를 그냥 차례대로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중간중간 혹시 그래도 궁금하신 게 있으실 수 네. 있으니까, 네, 그때 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개인적인 것도 좋고요. 저는 뭐 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쓴 거는 세 가지인데 네. 첫 번째는 제가 지금 다른 지역에 살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노원에서 집도 얻고 이제 독립을 해서 노원에 살고 그리고 노원에서 결혼도 하고 이제 아이도 키우면서 좀 오랜 시간 거주를 하려고 하는데 네. 그런 다른 지역들도 많은데 그런 다른 지역들과 비교했을 때 노원의 강점은 뭐고 그리고 노원에서 이렇게 아이를 키우거나 양육을 하거나 아니면 노후까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노원구의 장점은 뭐가 있을지 우리 서울에 25개구가 있잖아요. 네. 노원의 가장 큰 장점은 자연환경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노원은 산이 4개나 있어요. 그리고 하천이 아까 저기 봉사활동 하시지만 하천이 한 4개 정도 이렇게 하천과 산이 많은 데가 구가 없어요. 예를 들면 영등포구 산이 없어요. 산이 하나도 없어요. 공감하시죠? 그런 것 같아요. 마포에도 산이 없어요. 그 다음에 동대문도 이렇다 할 산이 없고 산이 있는 구가 많지가 않아요. 노원구는 수락산, 불암산, 초안산, 영축산, 하천도 중랑천, 당연천, 우이천, 묵동천. 그러니까 이제 일단 물과 산이 있으니까 자연환경이 좋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은퇴한 어르신들하고 아이들이 살기 좋은 일단 환경은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것이 다른 구에 비하면 제일 강점인데 제가 이제 쭉 그 뭐 이렇게 애 낳은 학부모들도 많이 만나보고 지금 노원이 왜 그러면 애들 키우기가 좋냐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왜 키우기가 좋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애들을 좀 낳아야 되잖아요. 애들 낳을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이 잘 애를 안 낳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그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낳아서 얘를 평생 이렇게 키울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돌봄. 얘를 낳아도 자기는 직장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 돌봄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는 경우는 또 애를 잘 안 낳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우리 노원구가 19개 동인데요. 동별로 출산율을 조사를 해보면 그 재미있는 시사점이 뭐냐면 상계 8동이라는 동네는 애가 매일 태어나요. 매일. 근데 중계 1동이라는 동네는 일주일에 한 명의 애가 태어나요. 같은 노원구 내에서도 중계 1동과 상계 8동 이렇게 달라요. 그 원인을 분석해 봤어요. 상계 8동 왜 애가 매일 태어날까? 중계 1동은 왜 애가 일주일에 한 명 태어날까? 상계 8동은 공무원들이 많이 살아요. 공무원 아파트가 주로 이루는데, 그러니까 이제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낳아서 키울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낳습니다. 물론 신혼부부가 많이 이제 들어와 살기도 하지만 중계 일동 왜 애가 일주일에 한 번 태어나냐? 거기는 애를 다 낳아서 교육시키러 들어오는 곳이 은행사거리라고 그 강북권에서는 뭐 강남의 목동, 대치동처럼 우리가 3대 학군을 이야기하잖아요. 강남의 대치동하고 양천구의 목동, 그다음에 노원구의
중계동 여기를 3대 학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이 3대 학군이지 이제 학원 뭐 이런 것. 근데 거기는 학원 때문에 초등학교 때 이사들 많이 와요. 다른 데서 일을 나와가지고. 근데 거기는 이제 그나마 이제 교육 때문에 와서 애들을 고등학교에서 대학까지 딱 보내고 또 다 많이 떠나요. 교육을 다 시키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은 신혼부부나 이런 데가 잘 안 들어오고 이미 애를 낳아가지고 교육시키러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애가 별로 태어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명 태어나고. 그러니까 여기서 시사점은 뭐냐면 일단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애를 좀 낳더라. 이게 시사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는 또 이제 왜 또 애를 안 낳냐 확인해 봤더니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경력 단절 여성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많은 부부들이 애를 낳고 0세에서 5세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다 맡길 수가 있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다 직장을 그만둬요. 특히나 여자분들이.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는 애를 누가 맡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운 좋게 무슨 할아버지나 할머니 뭐 이런 데서 잘 키워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돌볼 자신이 없으니까 결혼을 해도 애를 잘 안 낳아요. 그래서 이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구가 출산율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0세에서 5세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다 돌봐줘요. 보내면 엄마가 돌아오는 직장 돌아오는 7, 8시까지는 어린이집에서 봐줘요. 그러니까 별 걱정이 없는데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학교에서 안 봐줘요. 7시, 8시까지는. 그냥 1시나 2시 되면 집으로 보내요. 애들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연구해 보니까 초등학교 때 직장 다니는 여성들이 많이 직장을 그만둬가지고 그러면 애들을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만 해도 애기들이거든요. 엄마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학교가 됐든 마을에서 동네에서 됐든 이 애를 7, 8시까지 봐주자.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노원구에 그렇게 맞벌이하는 가정의 자녀가 한 2,000명쯤 되더라고요. 2,000명.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래서 학교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중에 1,000명은 학교에서 맡아라. 왜? 그 방과 후 교실 같은 거 있잖아요. 왜? 나머지 1,000명은 우리 구청에서 하겠다. 마을에서. 근데 그렇게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1,000명은 이제 학교에서 실제로 방과 후 돌봄으로 가고 있고 우리 노원구는 어떻게 했냐면 아파트 1층을 하나 전세를 내가지고 거기 아이 돌봄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센터당 30명 아이들을 봐요. 학교 파하면 일로 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간식도 먹이고 거기서 학원도 보내주고 이제. 근데 엄마는 퇴근하면 7, 8시에 이제 들어와 집에 가는 길에 얘를 찾아가지고 집으로 가는 시스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게 1,000명 정도. 27개의 아이 돌봄 센터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19개 동이니까 동별로 2개씩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가까워야 되니까. 너무 멀면 안 되잖아요. 또 학교에서도 가까워야 되고. 그래서 동별로 2개씩 만들 게 목표였는데 우리가 19개 동이니까 38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38개까지는 아직 못 만들고 있고 27개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만든 거예요. 서울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놨어요. 저희가 아이 돌봄 센터.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부부들이 굉장히 열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동네에서 많이 부러워한대요. 노원구 이런 얘들을 돌봐주는 시스템을 갖춘 거에 대해서. 그게 저희 강점이고요. 그러니까 아이 키우기 좋은 돌봄 시스템을 좀 정착하는 거. 계속 더 만들 거예요. 요즘 어떻게까지 하고 있냐면 그 센터에서 아동 식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점심하고 저녁도 줘요. 아주 싼 가격에. 요즘 뭐 나가서 먹으면 한 7, 8천 원 하잖아요. 우리 한 3,500원? 3,000원인가 3,500원에 아동 식당이라고 해가지고 영양사 채용해가지고 애들 저녁을 먹여줘요. 방학 때. 이거 이제 완전히 뭐 엄마들은 진짜 좋죠. 그러니까 직장 그만둘 일 없이 애를 편하게 봐주니까 옛날에는 엄마들이 직장 퇴근하면 집에 오기 바빴는데 애들이 걱정이 돼서 요즘은 이제 여유 있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워낙에 잘 봐주니까 센터당 3명의 돌봄 선생님들이 배치돼가지고 공부 이런 거 많이 안 시켜요. 그냥 돌보는 거예요. 약간 놀이도 좀 시키고 그리고 애가 잠깐 자기 어디 학원 갔다 오겠다면 갔다 오라고 오고 다시 이제 봐주죠. 이렇게 편하게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센터를 저희가 처음에 서울에서 처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서울시 전체로도 확대가 됐어요. 서울시가 다 그거를 정책을 좋은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다 만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27개까지 만들었고 가까운 송파가 16개인가 만들었고 다른 곳도 계속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는 비용이 월 비용 어떻게 돼요? 비용 없어요. 간식비만 내요. 월 2만 원만. 그러면은 신청한 사람 누구나 맞벌이 가정의 자녀. 맞벌이 가서 네, 맞벌이 안 하면 밀려요. 수준에서. 우리가 그 목적이 직장을 그만두지 않게 하려고 한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맞벌이 가정임을 증명해내는 증명 서류를 먼저 내야 돼요. 그러니까 직장 재직 증명서죠. 그러니까 둘 다 엄마 아빠가 그래야 우리가 거기 걔네들이 1순위로 우리가 받아줘요. 근데 대기가 많아요. 저기 공릉동에 어디더라? 태강 아파트인가? 거기는 대기가 한 40명, 50명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하나 더 빨리 만들려고. 근데 이제 아파트 1층을 전세를 내니까 1층을 저희가 꾸미거든요. 솔보는. 근데 이제 간간히 이제 그 옆에 집에서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애들이 막 오니까 그런 경우 때문에 한두 번 센터를 못 만든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 다 그것도 1층을 저희가 고집을 해요. 애들이 이제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그리고 층간 소음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1층만 저희가 그렇게 해서 27군데 운영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투자한 거죠. 지금까지 그쪽으로만 해도 한 100억 넘게 투자한 것 같아요. 4년간.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고등학생들 되면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은행사거리라는 교육 여건이 좋은 환경을 갖춘 노원구가 원래 조성이 돼 있어서 교육 도시로 원래 옛날부터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강북권에 좀 이제 강남 대치동은 아파트 값이 비싸니까 못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쪽으로 노원으로 와서 애들 교육시키려고 많이들 선호하는 지역이어서 이제 그런 교육적인 여건도 있지만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거 외에 밖에 나와서 이제 좀 학교 밖에서 애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좋은 체험 시설들을 좀 많이 만들었어요. 우리가 4대 체험 시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수학문화관. 그러니까 수학을 포기한 애들을 위해서 체험형으로 수학을 재밌게 해주는 수학문화관. 과학관이 있고요. 시립과학관이 있고 그다음에 천문우주과학관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청소년 엔드센터라 그래가지고 4차 산업혁명 체험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 이제 부러워하는 게 이런 시설이 하나만 있어 다른 구는 많은데 우리는 벌써 4개나 되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교육에 특화된 그런 시설들로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그런 것도 되게 강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환경만 좋다고 교육시키기 좋은 건 아니잖아요. 또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교육열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 데다가 일단 아이 키우기 좋은 그런 돌봄 기능도 저희가 갖추고 또 학교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원 시설, 지원 기관들을 많이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어제 이제 확인한 건데 저희가 애가 태어난 산모들한테 산후조리원을 보통 다른 지방 같은 공공 산후조리원을 만드는데 우리는 산후조리원을 대신에 그 산후조리 도우미를 보내줘요. 그 산모들이 원하면. 근데 이제 그걸 보내주는 그 제도가 국가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면 100만 원이 들면 4주 동안 보내주거든요. 매일 4주 동안 산모 가서 산모 뒷수발을 두는 산후조리 산후 도우미 하여튼 그 비용이 100만 원이면 지금까지 본인이 한 40만 원 냈어야 돼요. 국가가 한 60만 원 보태주고 40만 원을 개인이 부담했어야 되거든요. 아니 5대5죠. 50만 원을 부담했어야 되는데 노원구는 저희가 그걸 10만 원만 내게 했어요. 100만 원 중에 90만 원을 전부 다 우리가 다 구청에 줘버려요. 그 산후조우미 비용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한 70%의 산모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해요. 저희가 작년에 애가 2,100명 태어났거든요. 2,100명 태어났는데 70%니까 1,400명의 산모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의미 있는 게 제가 매년 출산율이 떨어졌었어요. 매년 3,000명에서 2,700명, 2,500명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서울 전체가 다 그러고 다 떨어지는데 작년에 반등했어요. 태어난 애가 전년도보다 조금 더 몇십 명 차이지만
조금 반등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너무 이제 고무적이어서 그러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알게 모르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냐. 그리고 산모들이 이렇게 노원구의 그 제도를 안 돼요. 맘카페 이런 데서 서로 공유돼가지고 그래서 그 엄마 아빠 중에 그 주소를 노원구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그 또 주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이사 와서 받으면 안 되잖아요. 먹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이렇게 주소를 여기다 어찌됐든 해가지고 이걸 받아가려고 한대요. 아니 100만 원 중에 10만 원만 내면 되니까. 그러면 50만 원 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른 구하고는 비교가 되는 저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돌봄 기능.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 시스템으로 보면 그런 게 아마 아이 키우죠. 그게 이제 그거 플러스에 이제 그 어르신들이 이제 살기 좋은 곳으로 저희가 이제 꼽는 이유는 어르신들은 결국은 은퇴하시고 나서 공기 좋은 곳에서 사셔야 되고 소일거리가 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워낙에 노원구 아까 얘기했듯이 불암산 이런 게 좋아서 불암산에 이제 철쭉동산을 중심으로 한 그런 힐링타운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경춘선 숲길을 그 폐철도된 거를 이제 사람들이 산책하기 좋게 경춘선 숲길로 철도공원으로 만들어서 거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시고 영축산에 나무 데크길로 정상까지 올라가게끔 휠체어로도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영축산 순환산책로, 수락산의 무장의 숲길, 당연천은 뭐 아시다시피 워낙에 정비도 많이 하고 꽃도 많이 심고 이런저런 볼거리 무슨 등축제 같은 것도 하고 음악 분수, 바닥 분수 같은 것도 만들어서 굉장히 생태하천으로 많이 변모를 시켜놔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걸으세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가 3년 전에 서울시에서 걷기 실천율이 꼴찌였는데 재작년에 1등 했어요. 작년 2년 연속 1등 했어요. 어르신들이 많이 걸으러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곳에 운동하기도 좋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연환경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그게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혹시 보충 질문? 아니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찾아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그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그러니까 지역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면 조금 애매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중국에는 길바닥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도 아무도 건드리지도 않고 그냥 지나간대요. 근데 그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인식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나 같아도 그냥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제가 몇 번 봐서 근데 그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제 뭐 그것도 그거지만 결국은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간간히 사건 사고에 많이 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세모녀 뭐 자살 사건이라든가, 그러니까 죽었는데 한 달 동안 방치돼서 발견이 안 돼 있다거나 뭐 이웃들이 무관심으로 뭐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왜 그 간간히 심청이 이게 이제 우리도 기초생활수급자 노원구가 어려운 사람이 가장 많이 살아요. 실제로 이 도시를 30년 전에 아파트로 만들면서 영구임대 아파트를 많이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분들을 많이 이쪽으로 집단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서울의 대표적인 곳이 강서구하고 노원구예요. 그래서 우리 노원은 굉장히 이 취약계층이 서울에서 가장 많이 사는 구 중에 하나예요. 강서구 다음으로.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고 장애인이 두 번째로 많고 북한 이탈 주민도 가장 많이 살아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도 한 4위 정도 많이 인구가 많이 늘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을 다 케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또 홀로.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을 분가해서 잘 안 찾는다거나 그리고 생활고 때문에 독거 어르신만 해도 한 2만 5천 명 사니까요. 근데 그런 어르신들은 또 이렇게 잘 걸으러 나오지도 않아요. 집안에만 계시는 은둔형 외톨이도 많고 아파트 밖을 안 벗어나고 아파트 안에서만
그냥 배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어찌됐든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걸로 정하면 우리가 찾아가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그런 계층도 아니시고 홀로 사시고 외롭고 근데 문을 잘 안 열어주고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데서 자꾸 자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자살하고 나서 뭐 수개월 동안 방치되고 막 고지서 같은 거 쌓여가지고 왜 막 그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막 그것 때문에 쌓여 있으면 막 문 따고 들어가서 봤더니 뭐 그냥 그 시신이 부패돼 있고 막 이러면 그건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인데 노원구는 특히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은 곳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게 그렇게 해서 돌아가실 수는 있는데 최소한 오래 방치하게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문 살피기라는 제도, 그 다음에 똑똑똑 돌봄단이라는 제도라고 해서 그냥 그런 데를 찾아다녀요. 무턱대고 대상자 골라가지고 그리고 전화하고 막 그래서 문을 잘 안 열어주죠. 그리고 막 저기 동에서 왔다가 동주민센터에서 왔다 그러면 자기 도움 필요 없다고 가라고 그러고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3번, 4번 찾아가요. 그래도 귀찮게. 그렇게 해서 문을 열면 성공해요. 그분은 절대 자살 안 해요. 문을 여는 순간. 이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어찌됐든 통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매 눈으로 막 봐요. 이렇게 혹시 이렇게 인기책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고지서는 쌓인 게 없는지 그리고 이웃들한테 탐문하고 뭐 며칠 동안 뭐가 없는 건 아닌지 근데 그런 노력들을 좀 많이 해서 어찌됐든 그런 걸 많이 발굴해서 그런 일을 미연에 많이 좀 방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사각지대가 있긴 있을 거예요. 뭐 그래서 그런 노력들 플러스 물론 아까 이야기하는 얘는 조금 약간의 결이 다른 이야기긴 한데 그거는 이제 이웃에 대한 관심, 이웃에 대한 그런 애정인데 글쎄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와서 제일 놀라는 게 어디 저기 카페 이런 데 약간 물건 두고 가도 안 없어지고 예? 지하철에 뭐 잠깐 놓고 내려도 그 고스란히 돌아오는 게 그게 우리 강점 아닌가요? 근데 집에 가다가 쓰러지고 있고 그러면 그걸 지나칠 리가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거는 바로 119 옆에서 막 119 불러주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자부심, 동네에 대한 그거는 동네에 대한 애정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우리 노원구 사람들이 노원구에 대한 애정이 있냐 없냐. 이걸 저는 이제 구청장이니까 아무래도 그걸 보죠. 근데 서울 사람들은 그 구에 대한 애정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에 대한 애정이 있잖아요. 왜 나는 순천 출신이다, 나는 뭐 진지 출신이다, 나는 그래서 뭐 대구 출신 이런 게 있잖아요. 서울은 그런 게 없어요. 나는 서대문구 출신이다, 송파구 출신이다 이런 거 없잖아요. 나는 뭐 마포구 사니까 자랑할 수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수시로 이사를 다니니까. 근데 이제 제가 노원구청장에 돼서 보니까 정말로 애정이 별로 소속감이 없어요. 구에 대한. 내가 노원구에 사는 자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걸 함부로 버려요. 나 여기서 오래 살 거 아니니까. 그리고 공공 물품을 되게 쉽게 다뤄요. 그리고 되게 아끼질 않아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 거면은 막 되게 아끼잖아요. 막 이렇게인데. 그리고 이 동네에는 뭐 나는 그냥 마지못해 왔으니까 조만간에 또 이사 갈 거야. 뭐 나는 뭐 잠깐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동네가 뭘 내가 이 노원구 소속임을 느끼게 할 만한 뭐가 무슨 행사가 있거나 예를 들면 그런 게 없어요. 지방 같은 경우는 무슨 체육대 같은 거 하면은 마을끼리 확 이렇게 경쟁하면서 막 소속감이 확 생기거든요. 서울은 그런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노원구에 뭐 근데 이제 그게 좀 깨진 게 코로나 때 좀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는 전부 다 우리한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더라. 개개인한테는. 근데 구청의 존재감, 보건소의 존재감이 그때 역대급으로 높아졌었어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백신 맞춰주고 연락하고 무슨 저기 코로나 걸리면 동선 막 확진자 동선 막 보내주고 그랬잖아요, 문자로. 그러니까 이제 그때 구청과 보건소의 존재감을 알았는데 그리고 막 어떤 구는 마스크를 막 나눠주기도 하고
우리 노원구 마스크는 하나 줬거든요. 그때 주민들이 되게 그 노원구에 사는 걸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다른 구에다 막 자랑하고. 그리고 노원구에 무슨 문화 행사 같은 거에서 유명한 가수들 오면 되게 막 신기한가 봐요. 작년에 우리 탈축제 때 국가스텐하고 자우림이 왔었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젊은 친구들도 노원구 축제 라인업이 막 미쳤다 막 이러면서 막 올리고 막 그러면서 노원구 이거 서울시에서 하는 행사인 줄 서울시 행사급 출연진 섭외력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야 노원구에 오래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네 뭐 옛날에 윤도현 밴드가 한번 왔었어요. 근데 윤도현 밴드가 뭐라고 작년에 구청에 선거했었잖아요. 뭐 어떤 유권자가 나한테 그러고 나 당신이 4년간 구청장이도 모르고 뭐 항진 나 별로 기억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나 당신 다시 찍어주려고 한다. 왜 그랬더니 옛날 축제 때 윤도현 밴드 한번 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고 나 그 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당신이 그때 윤도현 밴드 불러줘가지고 문화에 대한 뭔가 마인드가 있는 사람 같아 보여서 한 번 더 해라 그러더라고 나보고. 또 이런 또 선거 때 가면 제가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런 걸로 동네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구나. 이제 이사 가지 말아야지 막 이런 사람. 예를 들면 그 당연천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많이 그 봉사하셨으니까 예를 들면 물이 깨끗해져 가지고 그 잉어 이런 거 많이 들어 있고 막 백로 이런 게 막 새가 많이 날아들었잖아요. 그래서 생태하천이 됐다고 막 당연천이 깨끗해졌다고 주민들이 되게 좋아해요. 예? 옛날에는 무슨 꾸정물이었는데 뭐 그래서 이사 가지 말아야지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걸 누리려면 막. 그다음에 무슨 봄에는 철쭉동산에 철쭉 작년에 피었을 때 25만 명 갔거든요. 그때 막 딴 동네 사람들 오면 막 노원구 사람들이 막 잘난 척하고 딴 동네 사람들한테 니네 동네 이런 거 없지 막 이러면 그래서 그런 노원구만의 특색이 있는 무슨 행사, 시설, 그다음에 관리 능력, 행정 서비스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동네에 대한 애정과 소속감이 좀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동네가 훨씬 더 깨끗해지고 서로 좀 관심 갖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저는 석계역 앞에 광장이 옛날에 되게 광장이 있었는데 되게 방치돼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2년 전에 그걸 공원으로 싹 바꾸면서 무슨 분수도 만들고 무슨 아이들 놀이터도 만들고 무대도 만들고 막 이랬어요. 이렇게. 근데 그때 주치자들이 있어요. 거기 점령하는 주치자 5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렇게 깨끗하게 리모델링 하고 나니까 싹 사라져 버렸어요. 주치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환경을 바꿔주니까 그런 동네가 굉장히 쾌적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발을 못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네에 대한 애정이 확 생기는 거예요. 석계역이 원래 월계동이거든요. 월계동은 맨날 자기들 변방이라 그래요. 노원구에서도 좀 떨어져 있고. 그런데 구청에서 노원구에 좀 관심을 가져주네. 월계동이 이렇게 좀 많이 변할 수가 있네. 이러면서 뭐 하여튼 더 애정을 느낀다거나 이사 가지 말아야지. 뭐 그런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요즘은 해요. 자랑할 게 많아졌다고. 하다보니 최근에 우리 겨울에 좀 중락천 눈썰 매장 운영해요. 노원구에서. 근데 이제 노원구는 무료예요. 구민들은. 타구 사람들 2,000원씩 받거든요. 들어가는 문도 달라요. 노원구는 그냥 프리패스고 딴 동네 사람들이 티켓 끊어야 되니까 그런 거 가지고도 노원구민들이 막 되게 어깨 힘이 들어가가지고 막 그래서 참 이런 거에 감동받는구나. 그래서 그런 일들 동네 애정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많이 해보려고 그래요. 하다 보니 내 자랑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공동체를 느끼게 하는 게 뭐냐에 대해서 그건 행정의 역할도 있는 것 같아요. 구청의 역할도 있고 주민들끼리 좀 그걸 통해서 이제 동아리도 만들게 하고 모임도 만들게 하고 마을 공동체 활동이라고 해서 꽤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동네별로. 저희가 그런 공간도 많이 만들어주면 주민들이 모여서 뭐 이제 자기들끼리 뭐 뜨개질 모임도 하고 인문학 강좌 모임도 하고 무슨 꽃꽂이 모임도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삶의 재미를 느껴가는 거죠. 그렇게 만나지 않았더라면 되게 무미건조한 삶을 살았을 분들이죠. 노원이 솔직히 볼 게 뭐 있어요, 그동안에. 노원구 80%가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어땠냐면 사람들이 주말에는 잠만 자고, 그 직장은 중구나 종로, 용산,
강남 서초가 직장이 있으니까 다 그걸로 출퇴근하는 거예요. 주말에 힘드니까 그냥 잠만 자기가 바빴고 동네는 가고 싶어도 갈 만한 곳이 별로 없었고 이렇다 할 이태원이나 홍대처럼 놀만한 무슨 그런 테마파크 비슷해 건대합처럼 뭐 놀만한 유흥가라는 표현이 안 좀 그러네. 문화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원이 그랬어요. 지금 그 동안에 노원에 뭐 서울 사람이 노원을 물어보면 뭐라고 생각하나 없어요. 그냥 은행사거리 교육 듣고 저도 뭐 딱히 노원 뭐 있어요 그러면 할 말이 없더라고. 롯데백화점 이야기할 수도 없고. 지금은 이제 많이 많아졌죠. 우리 철쭉동산 있으니까 오세요. 화랑대 철도공원 경춘원 숲길 잘 만들어 놨습니다. 당연천에 등축제합니다. 오십시오. 왜 중랑구 사람들이 맨날 중랑구 사람들이 잘 안 알아줘요. 중랑구 사람들 1년 중에 자부심 느낄 때가 장미축제 할 때 느끼잖아요. 거의 100만 명 왔다 가요. 100만 명. 그러니까 동네에 대한 애정을 느낄 만한 여러 가지 축제, 시설, 행사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것도 그 동네의 사람들이 지역 공동체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긴 해요. 핀트가 안 맞는 거 아닌가? 괜찮아요? 네. 얘기 나눴었던 것 중에 말씀 중에서 마을 공동체 활동이나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일을 하거나 제 주변에서도 이런 활동을 추천을 해줘도 조금 드는 생각이 이게 아무래도 9to6가 표준 근무다 보니까 이런 공동체 활동도 다 9to6에만 맞춰져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다른 지역이나 이런 공동체 활동은 30, 40대 중산층 여성들만 향유하거나 시니어들만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청년들뿐만 아니더라도 직장을 가진 사람도 이런 정보들이나 마을 안에서 정주의식을 갖고 싶어도 이런 게 좀 어려운데 그냥 저는 이제 좀 문득 들었던 생각이 이제 좀 최근에 그게 좀 이슈가 있긴 했었지만 이런 공동체 활동 관련해서 자치구한테 이제 서울시가 이제 예산을 이제 배정 안 해서 노원구는 제가 알기로 이제 자치 안전과에서 이제 마을 공동체를 이제 이렇게 관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조금 이제 유연 근무제 형태로 간다면은 9to6로 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조금 뭐 2시부터 9시까지를 하고 뭐 7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도 퇴근하고 와서도 이 마을이나 가까운 곳에서도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조금 더 이런 공동체 의식뿐만 아니더라도 아까 구청장님 말씀처럼 우리 지역이 이런 게 있네라는 좀 암묵지를 얻기 위해서는 좀 사람 간의 교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굉장히 좀 중요한 지적이고요. 딜레마입니다. 딜레마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동주민센터나 구청 또 9시부터 6시 땡이잖아요. 요즘 또 주 5일 근무여서 토요일 일요일날 당연히 문을 안 열고. 근데 이제 말씀대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뭐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그 시간에 맞춰져 있거든요. 수학문화관도 그렇고 과학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 시간에 이제 위주로 맞추다 보니까 그 시간을 벗어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이제 하늘의 별따기죠. 방법은 있어요. 사람을 더 뽑으면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문을 열 수 있고 하려면 또 채용해야 되겠죠. 이제 왜냐하면 요즘은 8시간 노동권을 보장을 하지 않으면 우리 이제 공무원들도요. 옛날 공무원들 그냥 무작정 희생을 강요하고 열정 페이로 절대 안 됩니다. 요즘 MZ 세대들은 돈 많이 주는 것보다 칼퇴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6시 칼퇴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돈을 좀 덜 벌어도 좋다. 나는 6시 무조건 퇴근하고 내 여가 생활을 할 거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한테 좀 더 1시간, 2시간 더 남아달라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려면 이제 그 시간대 이후에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채용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러려면 이제 또 그만큼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구청장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이 좀 있어요. 다만 이제 모든 기관을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아까 이야기했던 마을 이제 커뮤니티 공간이 저희가 동네별로 이제 한두 개씩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공무원들이 하는 건 아니에요. 주민들이 자원봉사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좀 유두리 있게 하려고 하는데 자원봉사기 때문에 또 더 늦게까지 해달라 말을 못해요. 그분들도 이제 6시 되면 다 이제 그 30, 40대 주부들이 많이 자원봉사를 하니까 마을 공간 같은 경우 애들 이제 챙기러 가야 되고 이러는데
이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서 8시에서 한 9시까지 좀 운영해달라 말하기가 더 어려워요. 자원봉사자들이라. 그래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고민입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 날 문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데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평일날 저녁이나 일요일은 뭐 다 문을 닫는 토요일 날 정도는 열어줘야 되거든요. 주 5일 보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거를 좀 고민 중이에요. 이제 조금 더 예를 들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인력을 뭐 기간제 이제 정규직은 아니고 이제 뭐 공공근로라든가 이제 기간제 이런 분들을 좀 해서 마을 공간은 그래도 토요일 날 해요. 요즘은 토요일까지도 토요일 뭐 6시까지는 아니고 한 2시나 4시 정도까지 하긴 하는데 그런 요구들이 꼭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잘 쉽게 제가 풀지 못했던 숙제예요. 근데 좀 가능한 공간부터 그렇게 좀 해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질문. 아, 네. 저 마지막 질문은요. 나온 것 같긴 한데 다 되셨나요? 거의 지역 주민의 정주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게 아까 제가 두 번째 얘기할 때하고 좀 중복되는 좀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정주의식이 높아지려면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하는 거는 다양하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노원구는 어찌됐든 약간 서민 동네, 그러니까 생활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25개 구 중에서도 집값이 싸요. 그러니까 한 19위 정도 되거든요. 어제 발표한 걸 보니까 도봉구가 25위더만 강북구가 24위가. 도봉구 살아요? 네. 집값 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돈은 없는데 서울에서 살고 싶고 돈은 없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목표가 뭐겠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좀 더 안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사대문 안으로 이사 간다거나 뭐 최고 목표는 강남이나 서초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살 때는 그 자기 생활 수준에 맞춰서 온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네에 대한 애정이 높지는 않아요. 근본적으로. 제가 쭉 만나보면 사람들을 어찌됐든 여기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좀 더 나은 조건 있는 곳으로 이사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그러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죠. 이제 좀 동네에 대한 오래 살 거야라는 생각을 해야 좀 저도 좀 신이 나서 이렇게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해보고 그러는데 실컷 어르신 학부모들 그냥 강좌 나누고 해놨는데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 가면 다 이사 가버려요 또. 네, 안타깝더라고 어쩔 때 보면. 아니 뭐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붙잡을까가 저는 고민이죠. 어떻게 하면 붙잡을까. 여기 노원이 훨씬 다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곳보다 훨씬 살기 좋다는 생각을 인식을 시켜주는 게 제 목표죠. 거기 가봤자 별 볼 일 없어요. 노원에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런 거를 느끼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연구하죠. 그게 아까 얘기했던 또 아이돌봄이라든가 자연환경을 바꾸는 거라든가 축제를 통해서 굉장히 섭외력을 발휘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유명한 그런 문화예술인들을 초대해서 우리 멀리 가자 노원구에서도 그런 게 더 해소할 수 있는 곳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것. 제일 기본적인 건 청소 깨끗이 열심히 하는 거. 제가 청소에 진심이에요. 동네 청소. 왜냐하면 동네가 지저분하면 사는 분들도 굉장히 짜증스러워하거든요. 역시 못 사는 동네라 이게 지저분해. 막 한탄하더라고요. 막. 이래서 노원은 살 곳이 뭐 예를 들면 이거 좀 극단적인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청소부터 했어요. 오자마자 청소부터.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깨끗해지는 게 습관화돼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서울시 청소 평가 1등 했어요. 1등. 한 보통 15위 정도 하다가 4년간 제가 이제 청소와의 전쟁을 쓰레기와의 전쟁을 펼쳤죠. 그게 도시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노원구 옛날에 비해 굉장히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물론 제가 예산도 많이 투자했지만 그래서 물론 단속도 많이 했어요. 쓰레기 버린 사람 다 찾아내가지고 내가 15,000명 딱지 끊어버렸어요. 실제 단속을 해야 깨끗해져요. 하여튼
뭐 그런 청소부터 그 볼거리를 만들어 주는 거. 그러니까 자연환경을 바꿔서 자연환경을 잘 즐기게 하는 거. 그 자연환경에서 볼거리를 만들어 주는 거. 문화행사 같은 걸. 저는 자연의 문화를 입힌다고 했는데 그 자연환경에 볼거리 같은 걸 많이. 노후는 볼거리가 없다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없으니까 전부 다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이나 대학로 같은 데 나가서 뭘 보려고 했죠. 아니면은 뭐 블루스퀘어라든가 샤롯데 이런 데 가서 보지. 노원에 뭐 큰 극장도 없고. 근데 노원에서도 이런 볼거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축제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음악회 같은 것도 크게 열고. 전시 같은 것도 막 영국의 테이트 미술관 그림 가져와서 봤어요. 저희가 돈 한 20억 투자해가지고. 그리고 주민들이 문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건 어디 예술의 전당이나 가야 볼 수 있는 전시인데 노원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올해 수제맥주 축제도 할 거예요. 수제맥주 축제. 공릉동에서 젊음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싸이도 섭외하고 있어요 올해. 그런 분들을 오게 해서 그런 자연환경의 볼거리를 만들어주는. 그래서 동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하고 동네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게 만들어서 그래야 이사를 못 가게 하는. 이사 갈 마음을 없애버리는. 뭐 그래 정주의식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4년간 5년간 해보니까 근본적인 좀 한계가 뭐냐면 노원구가 이제 아파트 지은 지 오래됐어요. 30년 넘었거든요. 아파트가 옛날에 30년 전에는 굉장히 꽤 괜찮은 여기가 아파트였고 쌌어요. 근데 지금은 물론 다른 데 싸지만 아파트가 완전히 신상이 아니에요. 완전 노후됐어요. 수돗물에 녹물 나오고 지하에 주차장이 없어요. 그때 지을 때 지하 주차를 안 만들어. 주차난이 시달리니까 그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경기도 쪽으로 다 이사가 버려요. 그래서 별내로 많이 이사가 버렸어요. 노원구 사람들. 그다음에 의정부 여기 밀락 신도시 뭐 이런 데. 그다음에 구리시의 다산 신도시 이런 데로. 주변에 신도시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인구가 막 글로 나가 버리더라고요. 제가 백날 싸이 불러대고 청소 열심히 해도 못 맡겠더라고요. 정주의식을 그래서 한 방에 해결하는 건 빨리 재건축해야 됩니다. 노원구는. 재건축을 해서 새 아파트로 쾌적한 아파트로 바꿔주면 이사 가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저희한테 가장 큰 숙제예요. 노원구가. 그래서 그거 저희가 좀 해소하려고 뭐 백방으로 뛰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도 좀 있고 그래서 자연환경 바꾸고 문화예술 그다음에 청소 열심히 하고요. 재건축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정주의식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곧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이기도 하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벌써 다 됐네. 했던 질문들 좀 이야기 나누신 것 같아서 네, 열람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저도 좋은 책 한 권을 읽은 느낌이고요. 네, 지금 부천항리 앞쪽에 살pun지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제가 요거는 이제 그리고 여기 소감 한마디 적어주시고요. 권해상은 뭐. 권해상 없으시죠? 네, 독자와의 대화. 그래도 이제 부장님 한번 보고 오신 게 기억이어가지고.
뭐라고요? 성함 한번 써주시면은 저희가 기념으로 고유 배치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 글씨 진짜 못 쓴다. 아. 이런 게 토크쇼죠. 따지고 보면, 네? 토크쇼입니다. 네. 이런 게 토크쇼구나. 네네. 선생님 저희가 이제 다 마쳤는데요. 네, 오신 기념으로 촬영. 네, 네, 사진 한번 찍읍시다. 일로 오십시오. 네, 부탁드립니다. 이거 빼도 되지 않나? 네네네. 앉아도 되는지 저기 손수건이 나올 것 같아요. 의자 소장이 앉아있는 손수건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잘할 것 같아요. 네네. 아, 너무 정적이에요. 생각보다 시간 빨리 갔죠? 네, 그러네요. 네. 같이 오세요. 네. 열람대장들도 복잡하고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책으로 보는 거랑 또 다를 거야. 네, 그쵸. 책으로 보는 것과 이렇게 말로 대화를 통해 하는 거. 직접 질문할 수 있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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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반가웠어요. 네. 지역활동 많이 하시네. 그리고 너무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했어요. 네. 근데 왜 시각장애인을 했어요? 무슨 인연이 있었어요? 원래 남산에서 매주 달리기 하는 활동을 하다가